미국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근로자들이 점심시간마다 이런 열기를 보이다니요. 잡채밥 하나예요. 지난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한 대형 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K푸드 이벤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 식단으로 제공된 한국식 잡채밥이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건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벤트일 뿐이었지만 이 작은 시도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현장을 취재하러 온 CNN 기자 마이클 스콧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채밥 한 그릇에서 느낀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한 민족의 철학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연을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콧입니다. CNN에서 15년 넘게 기자로 일해왔고 그중 대부분을 미국 중서부 산업지대, 특히 미시간주의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는 데 보냈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의 대형 공장들을 오가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만나고 노사 갈등부터 생산성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까지 수도 없이 많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자부심도 컸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일상은 점점 반복되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변화든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하지 못했죠. 그날도 그런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 오래된 대형 자동차 공장 하나에서 임시 취재가 잡혔습니다. 공장 측이 최근에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점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였고 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였죠. 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사진으로 담아야 했기에 간단한 장비를 챙겨갔고 점심시간 즈음에 맞춰 공장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식당 앞, 마치 유명 콘서트 입장 대기 줄처럼 길게 늘어선 사람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줄의 끝에 서 있는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ood Event. 그 아래에는 당일의 특별 메뉴로 Korean Japchae Rice라고 쓰여 있었죠. 잡채,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죠. 채소와 고기를 넣어 볶은 당면 요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다지 흥미롭거나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워낙 다양한 음식이 흔하니까요.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이토록 열광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들은 평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당면 요리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워 견딜만 했죠. 어제도 먹었는데 또 나왔네 진짜 좋다 야. 어제보다 고기 양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 잡채의 소스가 제대로 배었어. 이번엔 등등.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평소에 딱딱하고 피곤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그 잡채밥이라는 음식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일단 냄새부터 맡아봤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났고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냄새였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자마자 느껴진 건 상상 이상으로 풍부한 맛의 층이었습니다. 당면은 쫄깃했고 각종 채소들은 아삭하면서도 간장 양념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소고기와 버섯의 감칠맛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입 안에서 하나하나의 재료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음식이 가진 밸런스와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접하는 패스트푸드나 대량 생산된 식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식일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그릇의 밥을 통해 웃고 이야기하며 힘을 얻는 걸까? 그동안 산업, 수치, 정책, 갈등만 보던 저에게 음식이라는 작은 매개가 사람과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한 그릇의 잡채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공장 식당에서 제공되는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잡채밥이 나올까 싶어서였고 동시에 그날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그날의 감동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붙잡고 싶었고 그 감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잡채라는 요리가 저를 이토록 흔들었을까? 무엇이 그리도 특별했던 걸까?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을 시작했고 관련된 한국 요리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는 조선시대 궁중요리였다는 말도 있었고 잔치상이나 명절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지만 저를 더욱 사로잡은 것은 잡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재료를 따로 볶아야 하고 간을 맞추는데도 세심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볶음국수가 아니라 배려와 조화를 담은 요리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의 팬에 마구 섞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가 자기만의 맛과 색을 유지한 채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살아가는 걸까? 저는 한국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반도체 산업, 북한 문제, K-팝 열풍 같은 큰 주제들 뿐이었고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잡채라는 작은 요리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고. 이 음식이 탄생한 땅을, 이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자고.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짧은 개인 휴가를 신청했고 이유는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문화 취재 관련 개인 연구. 다행히 상사는 별말 없이 수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제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국가를 출장으로 다녔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 때문에, 그것도 한 끼의 점심 메뉴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반대편 지구로 향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그 잡채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진짜 이야기를 저에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된 잡채를 맛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 잡채 맛집을 입력해 보기도 했지만 가게마다 사진은 그럴듯해 보여도 어떤 곳이 진짜인지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곳, 그리고 어쩌면 그날 미시간 공장에서 먹었던 그 잡채밥처럼 정성이 담긴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시장이라는 이름은 전날 밤 호텔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현지 느낌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광장시장에 꼭 가보세요. 잡채도 있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많아요 라는 말에 이끌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는 아침인데도 이미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시장을 헤매던 저는 한쪽 골목에서 아주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유리 진열대 너머로 당면이 보였고 그 위엔 각종 채소와 고명이 곱게 얹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곳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마차 앞에 섰고 허리를 굽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잡채요? 아주머니는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큼지막한 접시에 잡채를 듬뿍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처음이세요? 외국분 맞죠? 그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Yes, first time. It looks amazing. 이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손으로 가볍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많이 드세요. 힘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들어왔고 저는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아 그 잡채를 천천히 한 젓가락씩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먹었던 그것보다 더 진한 간장의 향과 불맛이 배어든 고기의 풍미, 채소들이 내는 아삭한 식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특히 당면의 쫄깃함과 고기와 채소의 균형은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듯 입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음식이야. 그렇게 한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 안에서 사라진 맛보다 가슴속에 남은 감정이 너무 진해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 철학, 마음가짐을 담아낸 삶의 언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국음식문화연구소의 이현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드렸고 제가 CNN 기자로서 한국 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으며 한쪽 벽엔 한국 전통 음식의 재료와 유래를 정리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이하시며 따뜻한 차를 권하셨습니다. 제가 잡채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있는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셨겠지만 잡채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각자의 맛과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맛을 이뤄야 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조리법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름은 종종 갈등의 이유였고 효율보다 분리가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음식, 특히 잡채는 정반대의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달라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믿음. 저는 그 철학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 북촌의 한 전통 가정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현지인 추천이 많았고 잡채도 함께 제공된다는 정보를 보고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고즈넉한 한옥 형태였고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나무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가 거의 없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직원에게 잡채 있는 세트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원은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곧 식사가 나왔고 저는 잡채를 포함한 여러 반찬들을 앞에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저를 흘깃 보더니 뭔가를 웅성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듯 보였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낯선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을 때 아까 그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아까 드신 잡채는 예약 손님용 특별 메뉴였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외국 분이시라 그냥 드린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예약 손님 전용 메뉴를 몰랐고 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며 계산을 마치고 빠르게 식당을 나왔지만 마음은 꽤나 무거웠습니다.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그냥 잡채가 좋아서 시켰을 뿐인데 내가 무례한 외국인처럼 보였을까? 혹시 한국 사람들은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잡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만 가득했던 저에게 이 사건은 작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외부인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이 문화는 나 같은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오해는 뜻밖의 방식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서울의 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통 잡채 만들기 수업이 열린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며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수업 당일 한국인 강사님과 다국적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몇몇은 저처럼 음식에 감동받아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잡채를 만드는 과정은 섬세하고 복잡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직접 만든 잡채를 먹으며 강사님께 조심스레 어제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도 예약 메뉴 모르고 시키면 그런 오해 생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닫힌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해요. 잡채처럼요. 다 다르지만 같이 있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잡채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문화를 제 마음에 다시 조화롭게 자리 잡게 해준 고마운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의 오해를 통해 저는 더 깊은 이해에 다다를 수 있었고 한국이 진정 어떤 곳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 어느 출장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에 끌려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 가득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대, 배려, 오해와 이해,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시장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 잡채를 먹었던 그 포장마차 앞에 섰을 때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 왔어요? 한국 음식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이번엔 말없이 잡채를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접시에 담긴 잡채를 바라보며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당면의 윤기, 채소의 색감, 고기의 향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한 입 한 입 되새기며 음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시장에서 받았던 따뜻한 인사, 교수님과의 대화, 오해와 그 후의 화해, 요리 체험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 모든 순간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개인적인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겠다고요.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꼭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잡채라는 음식이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성과 배려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문화와 삶을 음식 하나로 이해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걸 세상과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CNN 본사에 돌아와 바로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잡채, 조화의 철학을 담은 한 그릇의 기적. 저는 단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삶의 방식, 인간다움, 그리고 진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잡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조화롭게 하나로 엮어내는 지혜이다. 한국은 그 지혜를 일상 속에 녹여낸 나라다. 나는 잡채밥 한 그릇에서 인생의 가장 강렬한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강의실보다, 어떤 책보다 진실하고 뜨거운 가르침이었다. 리포트가 방송된 직후 제 이메일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사내 동료 몇 명의 격려 정도일 거라 예상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리포트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잡채라는 음식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도 주말에 한식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려 해요. 심지어는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연관 해시태그가 생성됐고 잡채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의 인증, 사진과 감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품 회사에서는 저에게 콜라보 요청까지 해왔습니다. 한식의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보자는 제안이었고, 한 공립학교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수업 시간에 제 리포트를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밥상 위, 누군가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방송 이후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잡채의 나잇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모임이었지만 그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점차 커져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문화 요리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잡채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메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한국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음식을 맛보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저는 이제 단지 기자가 아닙니다.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사람입니다. 잡채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내는 그 조화로움을 제 삶 속에서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한 그릇에서 배운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현대그린푸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해외 단체 급식 사업장에서 한식 메뉴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한식의 글로벌화는 물론
중소식품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그린푸드는 미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총 88개 단체 급식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앞서 미국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진행된 K-푸드데이 행사에서는 잡채밥, 떡볶이, 불고기 피자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에디는 현대그린푸드가 글로벌 단체 급식 운영 경험과 가정 간편식 등 식품 제조 역량을 고루 갖춘 기업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